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9월에 침례를 받았던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많이 망설였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부탁하신 거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승낙은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 스스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간단하게 목사님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몇 개를 적어 주셨는데, 그냥 이 내용들이 그냥 제가 지금까지 짧은 삶이지만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제 머리 크기가 보이시죠? 네, 남들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남들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남들보다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좀 공부 같은 거랑 학습적인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노력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게 제 의지에 의한 공부보다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어렸을 때의 음, 제 어렸을 때 그게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늦게 결혼을 하셨고 한 번의 유산을 겪은 이후에 낳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곧잘 하네? 잘하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삶은 제가 목표하는 삶이나 제 의지의 삶보다는 부모님의 의지에 의한 삶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과 과를 가기 위해서, 전공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게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낙향을 했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낙향을 했고,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살다가 부모님이 또 마지막으로 원한다고 하셔서 늦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제 친구들보다 한 2년을 늦게를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아주 낯도 많이 가리고 숫기도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교성은 있는데 사람을 사귀려면 되게 길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학교에서도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기존 다니고 있을 때니까 학교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군대가 있을 나이니까. 또다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찾아온 계기가 야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냥 무작정 이끌려서 야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야학 동아리라는 곳이 저한테 아주 많은 깨달음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죠. 아주 숙이 없는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야학 생활에 거의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보다는 학교 생활을 거의 미쳐 있다시피 하다가 학교 생활을 제끼고 야학 생활에 거의 미쳐 있게 하다가 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야학이 1980년도에 생겼대요. 5.18 그 항쟁 이후에 그 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만든 야학이었는데, 그때 일기로 첫 번째로 저희 동아리에서 배웠던 분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치고 다음으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을 내시면서 그 같은 금액을 고맙다고 저희 야학에 기부를 하셨어요. 저희 야학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약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갚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얘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저희 집이 갑자기 제 동생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아주 많이 망가졌어요. 거의 제 학교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 군대 갔다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뭐 택시도 몰아봤고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구내식당 접시 닦기 해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노가다판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통닭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녔고, 제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 준비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시험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제가 이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와 공부에 대한 열정이 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이 떨어지다가, 저하고 8년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찹니다. 아주 정말 쓰라리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머리를 안 감고요. 거의 뭐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이게 안 움직일 정도로 집에서 두문불초를 하죠. 집 안에 제 방 안에다가 가스버너 놓고 라면 하나 놓고 라면 한 박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막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지내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시험 공부를 좀 더 매진을 해야겠구나라는 했는데, 제 사정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이 시험 공부를 유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다행히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제 불알 친구가 지금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학교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라 그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 6개월을 지원을 해줘요. 친구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험 그 지원을 제 자존심상 그런 받지를 못하는데, 친구가 되게 부담이 없는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하던 시험이 미국 자격증이에요. 미국 자격증이어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미국에 인턴 생활을 하러 이제 갑니다. 미국 생활을 하러 갔는데, 저는 광주를 떠나면 안 되나 봐요. 예, 광주가 너무 좋은가 봐요. 일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너무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2 년을 계약을 하고 갔는데 3 개월 만에 그냥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죠. 아무튼 3 개월 만에 돌아와 버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인제 시에는 저희 집 사정이 쪼끔 좋아져 가지고요. 아버님이 독서실을 열게 됐어요. 예. 예 독서실을 열게 돼서 그 독서실을 아버님이 하시는데 아버님이 무슨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해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망해 갔죠. 거의 망해 가다가 저는 인제 독서실 생활을 오래 해 봤었기 때문에 이 독서실을 제가 맡으면서 제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독서실을 맡으면서 인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독서실을 어떻게 살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동네 애들이 그러니까 독서실 다니던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알고 "저 형이 영어를 잘한대. 저 형이 미국에서 왔대."라는 헛소문이 나면서 예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저도 인제 독서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걸죠. "내가 영어 가르쳐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대신에 친구들을 독서실로 끌고 가라." 네. 이게 독서실이 그때 120석 정도 됐는데 이게 한 25 석, 20석 정도밖에 안 찼던 독서실이 1년 만에 만석이 돼요. 네. 그리고 저의 일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독서실에서 도저히 독서실 휴게실에서 칠판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영어를 가르치다가 이게 도저히 애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걸 독서실 바로 옆 건물을 제가 인제 경매를 받아 가지고 학원을 차립니다. 근데 학원을 딱 차리고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 놨는데 저도 그전에 취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어떤 은행에 인제 입사원서를 냈는데 이게 또 최종 합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성격상 뭐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최종 합격됐던 그 은행은 거절을 하고 학원을 합니다, 영어 학원을. 근데 영어 학원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예 저 혼자 100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영어 학원을. 아르바이트를 보조 선생님을 써도 학부형들이 보조 선생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너 보고 이 애를 학원을 보냈지 저 사람 보고 학원 보낸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가르쳐라."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한 4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인제 그전에 힘들었던 경제적인 여건은 많이 인제 좋아졌지만 일단 결혼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학원 중학교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학원은 보통 7시 8시 부터 시작해서 새벽 3 시까지 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0 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암막 커튼 이렇게 다 쳐 놓고요. 새벽 3 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은 못 하게 되죠. 그다음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거의 지금도 인제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지금 나름 이렇게 음 듬직하다는 표현은 제 스스로가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좀 크지만 그때는 더했어요. 운동도 못 하고 그냥
낮과 밤이 생활 그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생활을 한 4 년에서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는데 학원을 이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는 "저 쉬면 예 학원 그만둬야겠어요."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한창 젊은 나이니까 애가 인제에서야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학원을 그만둬야 된다는 그 얘기를 차마 못 드리겠길래 거짓말로 "엄마 나 딱 학원 1 년만 쉬면서 결혼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여자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결혼할게 1년 안에." 그리고 허락을 받고 이제 모두들의 동의를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학원을 잠깐 이제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우연히 예 탁구장에서 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예 탁구를 치다가 탁구장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저희 둘이. 나이 먹고 그냥 퇴근하고 나서 탁구장에서 이렇게 탁구 치고 있는 모습이 되게 한심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둘은 아무 관심이나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데 저희 탁구장 사람들이 제 와이프한테는 제가 너한테 관심이 있대.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는 아니 저한테는 얘가 너한테 관심이 있대. 그러니까 "밥을 한번 먹어 봐. 밥 한번 사 줘라." 그렇게 돼서 미루다 3 개월 만에 만났는데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만난 지 3 개월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아요. 네. 아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죠 이게. 예 아주 그냥 큰 실수예요. 한 달 만에 이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그리고 3달 후에 그러니까 만난 지 6 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제 와이프가. 서로 상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속았죠. 예.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인제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학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정 생활을 원했으니까. 와이프가 퇴근할 때 저는 출근을 하고 와이프가 출근을 할 때 저는 퇴근을 하고 그러면 인제 거의 뭐 생이별이 되는 이상가족 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하는 걸 포기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제 전공인 다시 인제 회계사 일을 결혼한 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일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요. 제 지금의 직업은 인제 몇몇 분은 아시고 계시듯이 주부입니다. 네. 집안 살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회계사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인제 오게 된 계기는 애를 낳았는데 아주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제 애가 이제 유치원을 알아보려고 이 주변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다가 이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데 애들한테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한다는 그 얘기를 강요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어린 5 살짜리한테 "네 영어 능력이 얼마나 돼? 너 여기 들어오려면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제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 영어 유치원은 포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이 여기 교회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 삼육 유치원을 알게 됐고 다행히 원장님을 만나 뵙고 원장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인제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인제 제 아이의 학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게 맞아요. 네. 그건 부정하지 않고요.
근데 제 살아온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아주 독립적이고 자립형이고 남에게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 여기서 특별 찬양하신다고 막 노래도 찬송가도 부르시고 연주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잘하시면 박수를 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왜 박수를 치지 않고 아멘으로 끝나는 이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낯설어요, 저한테는. 네. 이게 좀 적응하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야 될 것 같고 많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나 이곳에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야학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저밖에 모르던 그리고 소심한 아이가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제 직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야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과 이렇게 봉사하는 인생을 계속 살자. 늙어서까지 계속 하자라는 약속을 계속 했었는데 하나 둘씩 현실에 이제 젖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다들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와서 진실되고 좀 솔직한 이 교인들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 혼자는 이제 먹고 살만 하겠는데 와이프가 생겼고 애가 생기다 보니까 이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게 돼서 이게 제 삶 자체가 계속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실되고 음 뭐랄까요? 이런 좀 원칙주의적인 것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모습 보면서 초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 제 약 동기들과 선후배들끼리 모아서 전에 예전에 계획했던 그 봉사활동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도 있고요. 음, 아직은 제가 이 교회 생활에 아직 많이 젖어들지는 못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아직은 낯섭니다. 아직은 많이 낯설고요. 더 젖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저 스스로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두서없이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앞으로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